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어버이날 부모님께 어떤 말씀 전하셨습니까? 정성 가득한 선물도 좋지만 따스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월이 되면 고마운 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다가오는 스승의 날에는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선생님께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5월 둘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감도는 거창의 산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1급수의 발원지 거창. 맛과 향 모두 최고를 자랑하는 거창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는 물론 농부의 정성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키워낸 거창한 사과. 우리 가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제부터 거창한 사과입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께 고운 카네이션 전하셨습니까? 어버이날 거리 풍경과 거창군 삶의 쉼터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 담아봤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학생들이 하굣길에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정성스럽게 고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중하고 사랑하는 만큼 깊은 부모님의 마음 잘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창군 삶의 쉼터에서도 어버이날을 맞이해 거창군 삶의 쉼터 제주꾼을 찾아라는 주제로 장기자랑 및 노래자랑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해마다 해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어버이날이나 뭐 또 어린이날이나 이런 날 겸하게 되면 가족들이 보고 싶고. 어버이날 이 단 하루만이 아니라 365일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이 됐으면 합니다. 10년 전부터 산양삼을 재배해오고 있는 강원도 홍천군은 함양 산양삼 벤치마킹을 위해 5월 7일 함양 산양삼 재배 시범단지와 여주 사업단 등을 둘러봤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청 관계자와 산양삼 재배농가 35명은 5월 7일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와 안이면 일원에 있는 산양삼 재배 시범단지와 여주사업단, 함양농협 산양삼 가공사업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최근 산양삼 산업특구로 지정된 홍천군과 함양군은 산양삼의 우수성을 공유하며 2020 함양 세계 산삼 엑스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창한 날씨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제22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가 거창군 문화센터에서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제93회 어린이날 기념 제22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가 5월 5일 거창군 문화센터에서 가슴을 펴고 5월을 노래하라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홍기 거창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이성복 군의장, 강신화 교육장과 각급 초등학교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들이 참석해 항상 책을 가까이 해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는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홍기 거창군수는 마리초등학교 6학년 신수연 학생에게 모범 어린이 도지사 표창을 전수했으며 거창초등학교 이지원 외 8명의 어린이에게는 모범 어린이 군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거창 청소년예술단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곡과 멋진 난타 공연으로 어린이날 기념식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마음 노래마당에서 펼쳐진 어린이들의 끼와 재치는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어린이 가족 뮤지컬 체키와 부키 공연은 지역 아동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거창군 아동위원회에서는 문화센터 내 홍보 부스를 설치해 어린이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희망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거열산성은 외세에 대항한 국난 극복의 현장으로 그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가 매우 큰 유적인데요. 이와 같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5월 7일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열렸습니다. 거창군과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는 5월 7일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이홍기 군수와 이성복 군의회 의장, 역사학자,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열산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22호로 지정돼 있는 거열산성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차용걸 교수를 좌장으로 나동욱, 전덕재, 박종익 등 국내 고대사와 성곽 연구를 대표하는 역사학자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거열산성은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는 거열성으로 비정되는 곳으로 백제 멸망 후 3년간 백제 부흥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문무왕 3년인 663년 신라장군 흠순과 천존에 의해 함락돼 백제 부흥운동군 700명이 전사한 역사의 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문무왕 13년인 673년 나당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신라의 거점 지역 9곳에 산성을 쌓은 기록이 확인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열주 만흥사 산성은 거열산성을 지칭한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의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열산성에서 고대산성 축조 기법과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삼국사기의 문헌 기록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 유적으로 그 가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성곽과 문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사적 지정을 위한 거열산성의 성격 규명과 역사적 중요성을 확보한 거창군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거열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거창 지역의 고대 지명인 거열주와 거열산성이 일맥상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거창군 고대사 재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열산성의 체계적 관리와 역사교육, 문화관광 차원의 활용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계획을 수립해 거열산성의 지역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벼 문온 전파 재배 기술은 중묘 이양 재배에 비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시회가 거창군 위천면 창들에서 개최됐습니다. 거창군에서는 5월 7일 위천면 창들에 벼 문온 전파 동시 측조 시비 재배 기술 연시회를 유치했습니다. 벼 문온 전파 재배 기술은 농촌 노동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노동 절감형 재배 기술이며 향후 상당한 생산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이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해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주최로 개최한 이날 연시회에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김동주 기술지원국장, 장민철 부군수, 거창군의회 김종두, 최광열, 변상원 표주속 의원, 각 시군 농업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 담당자는 벼 문온 전파 재배는 기존의 직파 재배의 단점인 임모의 안전성과 잡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한 직파 재배법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기술개발과 보급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거창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문온 전파 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으며 올해는 위천 창들과 서덕들에 20헥타르를 파종해 문온 전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쌀 전업농과 모범농가들은 못자리를 할 필요 없이 직파기를 이용한 벼직파와 무인 헬기를 이용한 직파 기술을 관찰하고 시범단지의 연시회를 통해 직파 재배의 새로운 기술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고 그동안 쌓인 농사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제26회 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및 어울마당이 5월 2일 신원면에서 펼쳐졌습니다. 제26회 신원면민 한마음체육대회 및 어울마당이 5월 2일 이홍기 거창군수, 군의원, 면민과 출향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신원풍물패의 풍물놀이와 신원초등학교 학생들의 밴드 공연으로 체육대회 시작 전 흥을 한껏 돋우고 이어 각 마을 선수들은 윷놀이, 제기차기, 게이트볼 등의 종목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어울마당은 스포츠 댄스팀의 흥겨운 춤사위로 시작을 알렸으며 노래자랑에서는 참가자들의 멋진 노래와 춤으로 면민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이번 제26회 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및 어울마당은 신원면 모든 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 우승은 중유리, 준우승은 구사리, 3위는 과정리가 차지했으며 어울마당 노래자랑에서는 내외탄 마을의 제수키 씨가 첫사랑이라는 곡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신원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면민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은 5월 6일 간부 공무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수구 강사를 초청해 거창군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청렴도 1등급을 위한 청렴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창군은 5월 6일 오후 4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 청렴도 향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2015 외부 강사 초청 청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초청된 한수구 강사는 현 청렴사회자본연구원장 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자문위원으로 거창군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청렴도 1등급을 향해 거창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수구 강사는 이날 강의에서 거창군이 청렴도 측정 상위권에 진입하려면 청렴도가 낮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해야 하고 기관장과 간부들이 강력한 추진 의지와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원들의 전체적인 추진 의지를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렴 동아리 등 직원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기관 고유의 정책을 잘 추진해 기관 신뢰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렴도는 장기적 인식의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홍기 군수는 청렴은 기획감사실만의 업무가 아니며 전 공무원들이 힘을 보태 거창군의 전체 분위기를 바꾸고 아울러 국민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청렴 동아리 청아림을 더욱 내실화해 매월 자체 토론회를 거쳐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와 건설 관계자 설문조사,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등 기로에 선 거창군 청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창 실버 연극제는 노년층이 직접 무대를 꾸미고 연기를 하는 등 공연의 주체가 노년층이 되는 전국 규모의 축제인데요. 8개 지역의 노인극단이 참여해 열정의 무대를 수놓은 제7회 거창 실버 연극제가 폐막식과 시상식을 가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전국의 노인복지관 8개 연극팀의 열띤 경연을 펼친 제7회 거창 실버 연극제가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폐막식과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연극제는 전국 각 지역의 8개 극단이 개성 짙은 작품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으며 영예의 대상은 부산 남구노인복지관의 산너머 개똥아가 수상했습니다. 산너머 개똥아는 가진 것이 돈뿐인 유한 지식인 첨지가 팔도강산 유람을 다니며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겪게 되는 일들을 무대 위에서 프로배우 못지않은 연기력으로 열정의 무대를 선사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문종근 천영훈 심사위원은 심사평에서 실버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나 축제가 흔치 않은데도 실버 세대들에게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행복한 삶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어 온 거창 실버 연극제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이 축제가 모델이 돼 전국으로 확산되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연극제에서는 어려운 주제들을 여러 연극 형식, 즉 마당극과 탈리얼리즘 구조, 퓨전 뮤지컬, 정극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시도해 관객들과 쉽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했습니다. 사단법인 거창 연극제 육성진흥회 정주환 회장은 거창 실버 연극제는 100세 시대를 전망하는 오늘의 세대가 시공의 벽을 깨고 당당하게 태생시킨 실버 배우들이 거창이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불꽃 튀는 실버 세대의 연극을 통해 노인 세대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제공하는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문화축제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의 한일 역사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시마 탄광, 나가사키 조선소 등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되고 숨진 태평양 전쟁 관련 7개 산업시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등재될 예정인 이 시설을 단순한 산업혁명시설로 미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나치의 잔혹성을 잊지 말고 잘못된 이념이 불러온 비극을 후세에게 전하기 위해 반성하는 의미를 담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과는 상반됩니다.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린 곳이 왜곡된 의미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 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 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 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골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